어렸을 때 그림책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또 이렇게 나네요. 숲을 큰 나무 밑에서 어린아이가 앉아 있고 저쪽으로 멀리 원경들이 보이고 뭐 산이 보이고 그 소년 옆에 있었던 큰 나무의 잎새를 이렇게 자세히 많이 그렸는데 참 그 잎새를 참 재밌게 잘 그렸다. 그런 걸 이렇게 쭉 지켜보던 이제 그런 그림을 감상했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운동장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큰 느티나무가 있어가지고 방학 시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느티나무를 그렸던 생각이 납니다. 아주 그 좋은 기억이네요. 여름 방학이 시작됐을 때 이제 좀 그동안에 여유도 없이 지내다가 여유도 있고 앞으로 좀 이렇게 편한 시간을 지내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여유 있는 느낌과 더불어서 아마 그 나무를 한번 좀 그려보겠다 그런 생각도 나고, 저희 모친이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한 1, 2학년,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1, 2학년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중학교 때에 이제 흔히들 그런 화가분들이 그러셨듯이 이제 미술반을 이제 가게 됩니다. 조그만 녀석이 이제 신입생 녀석이 미술반에 들겠다고 이제 오니까 그 아주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마룻바닥 깨끗이 청소해 놓으시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정물들을 이렇게 다 놓으시고 뭐 사과, 뭐 귤, 배 이런 거 아주 뭐 쌩쌩한 것들 놓으시고 꽃병에 꽃도 좋게 해서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게 볼을 까는데 이제 하얀 볼을 이렇게 이제 주름을 이렇게 맞춰서 뭐 쫙 깔아놓으시고 이제 한 6, 7분 정도가 둘러앉아서 이 수채화를 그리시는데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술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렸을 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술을 하게 된 그런 또 인연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미술을 전업이라고 할까, 자기 직업이라고 할까, 자기가 앞으로 할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는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친구들, 뭐 미술반 친구들과 더불어서 지나면서 이제 그 생기는 에피소드, 뭐 누가 더 잘 그리니 못 그리니,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갖고 어떻게 무슨 직업을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쪽으로 나갈 거니,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뭐 갈등이 있고, 이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다 그러시죠. 자기가 뭘 전공을 할지는 남들과 같이 다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그 그림 그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그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미술대학이라는 곳이 뭐 어떤 미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그런 정보를 갖고 대학에 들어갈 리가 없죠. 누구든지, 그죠? 자기가 이제 좀 그린다, 뭐 옆에서 뭐 잘 그린다, 뭐 하여튼 이제 이런저런 그 이유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그 입학한 이후로부터는 어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다만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역시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기는, 왜냐하면 다양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우리 친구들은 뭐 전라남도 광주, 충청도 부여, 뭐 무슨 뭐 경기도 어디 이런 데서 이렇게 오는 아주 색다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4년을 보낸 데는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큰 그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네. 미술 대학 내에서도 교수 선생님들은 아주 뭐 연로우신 분들은
굉장히 그 옛날 생각을 갖고 있고, 외국에서 그림 공부를 전공해서 오시는 분들 있고,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과 또 뭐 말하는 새로운 그 진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뭐 이런 이제 그 현장이 되는데, 사실 그 문화 무슨 뭐 그런 것들이나 뭐 예술 이런 것들은 늘 그런 것들의 그 혼합과 경쟁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입학해가지고는 뭐 무슨 그런 그 정보들에 대해서 뭐 잘 알 수도 없고 정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생각할지 참 이제 그런 게 교육이죠, 그죠? 그런 게 대학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배들하고 이제 그룹전을 하게 됩니다. 또 그룹전을 12월전 이런 그룹전을 하게 되면은 또 그다음에 약간 윗선배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무슨 제3그룹전이라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12월전 하고 있으면 민정기 이목상 신경호 너들 제3그룹도 좀 해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좀 고민했던 부분은 그릴 거냐. 왜냐하면은 그때도 설치라든지 이런 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형식의 미술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전개되던 때예요. 말하자면 벌써 그때만 해도 그린다는 거는 뭔가 조금 좀 뒤처지는 듯한 좀 옛날스러운 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설치나 무슨 이런 뭐 뭘 뿌린다던거나 뭐 그 페인트를 뭐 이렇게 뿌린다거나 벌써 외국에서 다 하고 있었죠. 전시할 때마다 이제 고민이죠. 이제 이제 매년 하는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뭐 그런 뭐 강목 같은 걸 이렇게 세워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매번 결국은 이제 이 페인팅을 갖다 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심하게 그 갈등의 혹은 과제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 그냥 뭐 바르는 걸로 칠하는 걸로 캔버스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그런 갈등이 기억이 납니다. 그림이 뭐 문학이나 이런 그 장르보다 사실 현실을 표현하는데 많이 뒤처져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반성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79년 뭐 유신 말기 이때까지도 그냥 여전히 그냥 뭐 그림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 현실과 발언을 저 나름대로 가서 세미나 발표도 했고 미술사에도 나오지만은 오윤, 임세택, 오경환이라고 그분들 대학 때 현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데 감히 그런 미술을 가지고 뭐 현실의 뭐 이런 정치 세계를 뭐 비판하고, 그래서 무산됐었죠. 드디어 창립전이 되는데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또 고민이죠. 결국은 그것이 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려진 작품들이기는 하지만은 제 의도대로 그게 의도대로 읽힐지 그것이 의도대로의 효과를 가질지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봤는지. 부상이라는 그런 틀을 갖고 그려 나갔다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발소 그림이라는 걸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화 무슨 이제 뭐 그 귀와 눈과 또는 뭐 이제 이런 것들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하도 현실과 소통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소통을 하려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뭐 들어야 되는 거냐 하여튼 거칠은 접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좀 초현실적인 그런 것들은 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저 김정은 형하고 이목상 저 이렇게 심정수 선배까지 며칠 이제 이렇게 늦게 앉아 있는데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슨 이제 아시다시피 무슨 5.18이니 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생생한 정보는 들리지 않고 이제 무슨 그 괴상한 그 소문들만 들린다든지 이런 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마 초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일회 개인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현발 또 12월전 그 간에 이런 그 구상성과 또 현실과 발언에서 만나 뵀던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듣고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쌓여진 그림 갖고 전시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룹전을 하면서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뭐 진화한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품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제 그런 그 발상도 되고 그래서 한번 그걸 진행하기도 하고 또 현발에서는 주제전으로 도시와 시각이라든지 무슨 행복의 모습이라든지 하는 그런 화두를 냈을 때 최민 선생님이 제시했던 그런 화두일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도시와 시각 뭐 이런 것은 상당히 탁월한 이 전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과 발언에 작품을 참여하기도 하면서도 또 그 12월전에도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면 또 오히려 12월전에서는 또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또 큰 작품을 내기도 하고 그런 작품들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발에서도 소그룹 단위로 무슨 판화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 작품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판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오윤 선배가 그 판화에 아주 좋은 작품들을 발표하고 계셨거든요. 한길사 그 창립 그 출판 포스터인데 아주 뭐 멋쟁이 작품을 내시고 나는 뭐 그러면 좀 애칭 같은 걸 해볼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김윤 선생님이 창비 아동문고의 사파를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그 김용태 형이 미국에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그 재외 인사들 만나러 김 선생님이 김용태 형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나한테 뭐 민정이가 판화도 제작하고 그랬으니까 선물도 드릴 겸 판화를 좀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뭐 그런 계기가 되니까 또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드렸죠. 김용 선생님이 너무 고마우셔가지고 그때 그 창비 금서를 그냥 뭐 한 열 몇 권을 이만큼 그냥 절 주셨어요. 거기에 황성현 선생님 그 이제 소설집이 있더랬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현발 주제전 중에 6월 달에 아람문화원인가 거기서 진행했을 때 6.25를 주제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황성현 선생 그 한시연대기를 이제 그 판화는 이제 그런 사회 고발의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을 빌어서 한번 이 한시의 분단 상황에서 한시의 그 이제 말하자면 비극을 한번 이제 그려봤었습니다. 황정현 선생이 그 소설을 일간지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연대기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파를 했는데 좀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게 별로 좀 재미가 없어서 드라이 포인트라고 말하자면은
오목 파나, 그러니까 애칭 비슷한 그런 파나로 잉크로 이제 잉킹을 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그때 말하자면은 신문사파와 잘 맞았습니다. 그런 느낌이요. 숲 시리즈에서 민정기라는 작가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기법이라든지 접근하는 거라든지 석판화라고 그러고 그게 소위 평판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칭이나 무슨 드라이 포인트하고 다르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색 석판화에는 인쇄로서 찍히는 그런 인쇄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느낌을 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억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조악한 딱지라든지 엉성한 영화 포스터라든지 그런 인쇄 매체들에 대한 기억과 인쇄 매체의 그런 느낌에 대한 접근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그려서 표현되는 그런 느낌 풍성하게 많이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숲을 향한 문 이런 다색 판화 같은 거는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찍힌 거거든요. 전시를 했을 때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개인적인 거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평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밀도 있고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숲 속에서의 걷는 인물이라든지 숲을 향한 문에서 이렇게 연출되는 군사 쿠데타의 이미지, 폭격, 뭐 살상 이런 것들과 색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혼자서 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하자면 욕심을 많이 내본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진행을 했죠. 숲에서의 검은 인물들 판화 뭐 이런 것들은 아리송하기도 한데 뭐 그때 실제로 방송통신대학의 연극반 학생들하고 같이 밤에 숲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뭐 인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뭐 하는 것들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도 얻고 어떤 발상과 어떤 착상을 갖고 무엇을 표현해 보겠다고 자기는 표현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꼭 전달될지 그것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또 이런 것들은 또 미지수고 뭐 그것들이 또 그냥 작품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도 과제로 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3세계가 겪는 그런 질곡이 이게 보편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던 뭐 그렇게 좀 읽어주시면은 그렇게 바라는 거죠. 군이 뭐 이렇게 부패한 경제 세력이라든지 부패한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말하자면 대중과 민중이 겪는 그런 이제 질곡이다 또는 거기서 반발적으로 나오는 이제 이렇게 무장투쟁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걸 이렇게 이제 대치시킨 이제 강조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겠다고 각색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은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도시에서 쭉 이제 살고 지내고 미술대학 다니고 그림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서부터 이렇게 그 스케치를 이렇게 숲, 산 이런 것들을 간간히 해오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극적으로 대조시켜 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발이 이제 해체되거든요. 예, 이거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 차츰차츰 이제 동력을 잃게 되는데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해체되는 게 아니고 이제 10년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체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동력을 잃게 되는 게 그 사실입니다. 긴장되게 진행됐던 이제 그 정례 매년 했던 그 전시도 없어지고 연대할 어떤 그 규모나 세력도 만나질 못하고 그러면서 좀 피폐해져요, 사람이요. 먹지는 못하겠고 위험 같은 것도 오고 또 뭐 그 뭐랄까요, 무슨 과음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몸이 이제 그 힘들어져요. 이게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찾게 되죠. 사진원은 정동석 씨하고 정동석 씨가 현발 회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공간을 한번 찾으러 한 1, 2년은 그 이렇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우리에서도 잠깐 있었고, 근데 벌써 거기에는 시우리 이런 데 이제 그 빈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후리도 빈 농가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모친이 70년도에 모셨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 바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좀 한번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벚고개 되는 데를 그 넘어서 들어간 곳이 이제 서후리라는 데인데, 거기, 서후리에서 그러니까 87년 정도, 88년, 뭐 이때서부터 서울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한 30년 있었습니다. 작업실 짐을 다 글로 옮기고 이제 거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하는 거나 보는 거나 그림에 대한 그런 작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환경에 맞게 또 환경 속에서 이제 찾아내려고 그 말하자면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작업실을 옮겨와 가지고도 글쎄 또 여전히 판화하고는 인연이 있네요. 서후리라고 그러는 작업 공간에서 이제 또 무슨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판화로 계속해서 한번 이 자연 풍경을 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서부터 자연과 인물, 뭐 거기다 역산을 대해서 대비해보는 그런 숲의 시리즈에서의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이 풍경을 판화로 해보는 그런 생각을 쭉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일단 한번 그러면은 저 동네 주변을 판화로 한번 다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 그냥 그 노선 버스 타고 오면은 노선 버스가 하루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동네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보니까 그 개울을 이제 자꾸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울의 그 구조도 드러나고 이게 그 바위가 뭐 작은 바위지만 바위가 솟아서 거기서 계속 물이 감돌고 이런 것들을 판화로 제작하고 그러는데 역시 그 판화는 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잉크를 종이에 부드럽게 얹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실내에 웬만한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한 27, 8도라든지. 그래야 잉크가 확 녹고, 또 잉크가 녹아서 또 그 입자, 아연판의 입자를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여러 가지 그 톤에 들어가고, 그걸 또 젖은 종이가 찍어 올리고 하는 게, 아우, 겨울이 돼서 그냥 추우니까 뭐 난방시설도 없고, 아, 참, 그러니까 찍히지도 않고 잉크도 안 녹고, 거기다 또 그 세제 잉크 닦는 그는 톨루엔이든지 이렇게 아주 휘발성이 강한, 예를 들어서 신나 같은 정도의 그런 걸로 닦아내는데, 아우, 닦아내다가 이제 중독됐어요. 그래, 아유, 숨도 못 쉬겠고, 이야, 이게 이게 참 경비가 있고 돈이 있어야 이것도 판화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주 그냥 너무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 그럼 그걸 판화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유화로 중학교 미술반에서 했듯이 한번 그려대면 어떠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 이거 이럴 거면은 뭐 좀 한번 나가서 한번 그려보자. 그런데 마침 그 건너편에 있던 아저씨 농사꾼 붙잡고 막걸리를 먹으라고 그러는지 그냥 대접으로 그냥 얻어먹고는 이제 취해서 자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뭐 책자를 하나 뭐 이렇게, 아유, 민세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래, 마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얇은 책자인데, 이제 옛날에 가리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그 이렇게 초를 입힌 종이를 이렇게 쇠판에다가 그 가느다란 철필로 긁어서 잉크를 넣어가지고 찍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서후 나오면서 뭐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지명의 유래. 그러니까 이제 제칠렘이었었거든요. 제칠렘이 건너편 동네에 뭐 돌이 많아서 7개의 돌을 치고 들어온 동네라느니 무슨, 아니 이제 그런 이제 인문 정보가 그냥 아주 그냥 그 가리방으로 찍은 그런으로, 야, 이거는 좀 되는 얘기다. 뭐 무슨 얘기가 많아요 거기. 자, 그렇다면은 이거 좀 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이런 거를 할 사람, 뭐 아는 사람은 없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종자 현자 최정현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현발에서 이제 야유회를 간다면은 그 장소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 다 가고, 그럴 때 무슨 지리산도 그 가이드를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좀 그 지역과 답사 현장 또 국토 이런 거에 대한 뭐 고지도 이런 거에 좀 이제 뭐 좀 알까? 그 양반이 뭘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평 지도도 좀 사고, 또 그 동력지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찾아가 뵀었어요. 최정훈 선생한테. 이거 좀 산속에서 좀 혼자 그리려다 보니까 좀 힘든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그 양반 전공이네요, 원래. 아이고. 그러면 이제 답사를 해야 된대요. 구닥다리 사진기 하나 들고 이제 답사를 쭉 했거든요. 역시 그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제 구조를 보게 돼요. 농사꾼 아저씨 만나면은 이제 어디 사시냐, 성씨가 뭐냐, 언제 여기서부터 살았느냐, 몇 대조가 여기서부터 있었느냐 여쭤보고 하면서 이제 또 답사하고 뭐 또 그냥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구조가 읽힙니다. 네. 마을을 들어가게 되면은 마을에서, 그래서 가람에서 했던 그림들은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보고 직접 그냥 그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구조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입구에 나무들이 있어서 이제
마을 입구를 가리는 거예요. 잘 모르게. 이제 무슨 도적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제 그 전통 마을의 구조죠. 그리고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마을이 크게 전개되고 이제 그런데 터를 잡고 있고 서후리가 마침 또 그런 데였어요. 그 역사적인 거 겹치는 현장 무슨 벽계 구곡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발품을 파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니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덩어리가 되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고 작품 수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면은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게 되죠. 서우사계도 그거 그리느냐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진짜 그거 그리느냐고 죽을 뻔한 걸 좀 누가 알아줄까? 아휴 그냥 두루마리로 이만큼 돼요. 그거 실패작이. 예. 근데 거기다가 지도를 넣으니까 이게 어떤 구조가 돼요. 그죠? 서후사계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장소 아니에요. 그죠? 지도라는 건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장소가 서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겨우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 환갑잔치 하는 사진 무슨 돌아가실 때 이제 상여가 가는 거 이런 거 자료 모아서 그걸 병풍 형식으로 꾸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작품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지도로 그걸 이렇게 공간을 담아내니까 그 공간이 어떤 시간성을 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겨우 된 거예요. 서우사계도가 그렇게 그 지도를 갖고 말하자면은 공간을 꾸민 그런 작품입니다. 중고등학교 위운동장에서 본 인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 자연 이러지만은 또 도시 속에 또 자연으로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좀 접근해서 좀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답사를 하면서 이제 그렸던 그림 중에는 실제로 캔버스를 들고 나가서 그린 그림이 많아요. 캔버스를 갖고 대상을 놓고 이렇게 직접 그릴 때는 그 밀도라든지 이 붓놀림의 생기나 활력 같은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밀도도 높고. 왜냐하면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똑같은 균도로 담아내잖아요. 그런데 눈은 어두운 데는 조리개가 커져서 보고 밝은 데는 조리개 좁혀서 보고 이게 부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보고 그리는 것에 재미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왕산은 한번 좀 그렇게 그려봤으면 좋겠다. 주춤주춤 끓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위운동장에서 인왕산 겨울에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인왕산을 직접 담아보는데 큰 그림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쓱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일주일 나갔는데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이게 일주일이나 나갔는데도 안 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더 나가서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갖고 들여놔서 이제 보고 또 이제 또 하다가 또 보고 그러면은 조금씩 아이디어가 생겨요. 저기 무슨 색감이 좀 덮여지면은 어떨까 그런 이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그럴 때 또 조금 해보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기준은 없습니다. 전통산수에서는 전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전체를 그리는 개념이. 전체를 좀 그려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들이 자꾸 커지고 그런데 그 어느 날 이렇게 그 약간 늦가을에 그 화실에서 나와서 아침에 그 위로 이렇게 작업실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시야가 터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0도 정도. 그런 정도면은 이게 전도 개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본 거죠. 노는 이제 그 누런데 그 비어서 이제 다 없고 허훌이 되는 데는 이제 청계산이 이제 솟아 있거든요. 중앙에. 그리고 좌측 끝으로 마유산 뭐 이제 이쪽 우측 끝으로는 이제 아주 근접한 근경산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이고 해는 이쪽에서 떠가지고 이제 이쪽을 비추게 되는데 거의 초겨울에 해가 막 뜨는데 야, 그 이제 도시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전기불 같은 게 하나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데 청계산은 그 가을이 오면은 그 꼭대기서부터 물이 듭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뻘겋게 단풍이 들고 그 아래는 단풍이 아직 덜 들기도 하고 상록수가 이제 이렇게 뭐 선을 쳐서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면서 마을이 보이고 아래 이제 그 벤벼의 그런 이제 들녘이 보이고 해가 뜨니까 이쪽 우측 끝으로 학생 한 명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고 저쪽 해가 떠서 뭐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쪽에 이제 뭐 아주머니 한 분이 뭐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담아보자 했던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마을 구조들을 구조적으로 공간에 구조적으로 다가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쯤 되면은 그 아침에 달개비꽃이 펴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고 마늘꽃이니 파란 달개비꽃이니 그 색깔이 특별합니다. 굉장히 아주 밝고 맑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림에 담아보고 하는 것이 꽃덤불. 꽃덤불을 이제 거기 서후리에서 본 그런 그 뭐 말하자면은 들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죠. 단순화된 거는 약간 더 이렇게 좀 디자인화되어 있다 그럴까? 좀 말하자면 도식화되어 있다 그럴까? 색채도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다 그럴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전경을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그릴 때는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일정한 색감들을 갖고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한번 그냥 지적해 보죠. 그 동화 갤러리에는 윤범모 선생님 계셔가지고 여러 작가분들이 아마 그 실크로드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제가 갈 때는 저하고 박대성 선생님, 그 이제 한국 하시는 이목상 또 한 번 이제 저남을 잊어버렸는데 그 이제 제1교포 한 분을 이렇게 좀 조촐하게 갔었습니다. 3,500 정도 되는 고도 레라는 데도 구경을 했고 또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런 그 아주 그 고지대에서 막 다들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그 좀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실크로드 같은 데는 참 다시 한번 좀 잘 이렇게 답사 이런 팀을 좀 잘 만들어서 현장에서 스케치도 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좀 현장에서도 그 좀 생산을 할 수 있게 막
뭐 쫓아다니나 뭐 사진 찍고 그런 것보다 어느 지역에서 좀 이렇게 머물면서 좀 스케치도 하고 그런 생산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실크로드 갔을 때는 그 전에 양평에서 그 답사하는 그 이제 요령 또 그걸 사진에 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숙돼 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뭐 양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그 서쪽 지역의 그 이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구상성을 발휘해서 무슨 뭐 기계를 직접 그리고 서쪽 끝으로 가면은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파키스탄 그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주 간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치과 하면은 이를 막 그려놓고 정치 포스터 이런 것도 재미있고 점 보는데 간판 같은 것도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화려하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가구점 같은 데도 아주 그 재밌는 그 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차용, 인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시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전체를 뭐 구상하기도 하고 국력의 작품을 국려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전개할 건가 또 어떻게 말하자면 또 이렇게 이 숫자를 풍부하게 늘릴 건가 그 내용을 어떻게 또 채울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은 대동여지도나 이런 이제 고지도를 보면은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평이 그래서 북한강 남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건너편 북한강의 양근에서 북한강을 바로 건너는 건너편 쪽은 이제 이 금강산에서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 양근은 오대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쭉 줄기가 옆으로 진행돼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줄기가 뭐 이제 제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두대간에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대동여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줄기를 따라가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느려보고 풍부하게 해보고 그런 요소들을 한번 담아보자 해가지고 양근에서 이제 오대산으로 가게 되는데 오대산은 오대 명산 중에 들어갑니다. 오대산이 이 아까 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의 커다란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산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비로봉에서 내려오는 이제 정멸보공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당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부처님도 안 모셨습니다. 거기는 그냥 방석만 하나 놓고 정멸보공에서 이제 그 아래로 이제 그 비로봉 정멸보공을 올라가는 거기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5대 큰 국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명한 월정사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국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길로도 그것이 이렇게 설정되는데요. 오대산을 한번 그 국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대산까지 다가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여러 산들 명산들을 그림에 담아보고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경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림에 담으면서 전시를 하게 됐죠. 이상하게 팔봉산이 그렇게 또 과제가 돼가지고 스케치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현장에서 그리기도 많이 하고 그거 갖고 또 헤매고 그랬습니다. 작가의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국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그릴까를 자꾸 국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벽계구곡을 각
구곡의 현장을 다녀서 답사할 때마다 고동산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계속 보입니다. 그 계곡 사이로. 네, 그래서 어느 때 그럼 저 고동산에를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동산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산 등성을 높게 이렇게 타고 이제 그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역시 일곡의 그 수입리와 구곡의 그 입석 이래는 그 노문리 거기까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사진도 찍고 연결도 시키고 또 스케치로도 어떻게 뭐 이거를 한번 한 폭에 담아볼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국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자꾸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나중에는 이게 청록산수만 아니고 여름의 푸른색과 녹색의 색채의 전경만 아니고 차츰 가을 풍경도 이제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가을 혹은 겨울, 겨울을 넘어선 이제 그 이른 봄, 뭐 이런 것들 이제 낙엽, 화렵소들이 전부 다 지어서 이제 누렇고 황록수, 그러니까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 것들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줄기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송방산 같은 곳은 설경이 너무 좋습니다. 산줄기가 높잖아요. 이게 높은 산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거기는 낙엽이 다 떨어진 그 나무들이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톤을 유지하고 있고 이쪽 흘러내리는 쪽은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산세가 아주 매력적인 색깔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저같이 뭐 이제 좀 이렇게 전도를 한번 좀 다뤄보자 하는 그런 풍경에 대한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가기 어려운 데를 가서 거기서 직접 스케치도 할 수 있고 뭐 사진도 담을 수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한번 그 궁리를 해서 작품으로 내보일까 하는 그런 연구가 너무 재밌고 이런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아주 호기죠, 호기. 야, 이때다. 이때 한번 실력 발휘하자. 그 이제 참 그 격려되는 그런 때에서 독도를 가서 그때 작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섬 독도 별맞이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거죠. 독도는 이제 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해맞이로 이렇게 이제 그 주제로 많이들 담으시는데 또 한밤중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그 서울고등학교 아래 큰 운동장에 지금 있는 곳 거기에 벽화를 할 때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우리나라 전통 그 별자리를 그 벽화에다가 그려놓은 적이 있어요. 보통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여러 곳에서 소개되기는 하는데 워낙 큰 거를 작게 소개해가지고 그 별자리 뭐 견운이 직년이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별자리의 이름도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크게 그 벽화에다가 큰 규모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한 5m, 뭐 6m 이런 정도로 크게 들어야 되니까 거기 그 학예사, 그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 분한테 야, 내가 이거 옮겨야 되는데 이 별자리에 대한 이름을 다 알아야 되겠다. 이걸 좀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아주 그 양반이 꼼꼼한 양반이라 가느다란 펜촉으로 이름을 그냥 또박또박 다 그냥 뭐 여러 개 되는 별자리 이름을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별자리 뭐 모양이 아주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무슨 서양의 별자리는 왜 무슨 이렇게 곰자리면 곰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견우나 직녀 자리도 그 견우 뭐 인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말하면 기악
추상적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별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전도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독도도 가보니까 알죠. 그게 서도 동도로 되어 있다는 거를. 두 큰 섬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섬들이,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별자리의 그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서도와 동도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한꺼번에 한번 그 조립해서 그려 넣어서 열심히 그렸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오대산에서 또 어디로 가나. 이제 그러고 뭐 제천으로 옥순봉으로도 다녀보고 이 최정현 선생님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다. 한번 물길을 따라가면 어떻겠느냐. 대동여지도를 보면 물길 따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 산세와 이런 걸 상상해 가면서 따라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물길에 모든 얘기들이 있고 그 생활이 있고 마을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도 벌어지고 산으로 가면 이제 그 별로 사실은 볼 게 없습니다. 산만 보게 되는데 물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스토리가 많습니다. 인문적인 그런 그 정보들도 많이 되고요. 부둣과 그림 많고 그 분원 뭐 이런데 배가 닿았는데 거기서 배가 내리고 그 집들이 있고 저녁 때 거기서 밥 짓는 연기가 피고 집들 주변마다 그 수종이 다 다른 나무들이 있는 걸 관찰해서 거기다 표현하고 인물들이 글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무슨 그 사구 그러니까 그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고 예전에는 저기 이제 인천에서 이제 소금배가 이제 이포까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얘기죠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 뭐 무슨 산성이 있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아해불도 많고요. 남한강 쪽으로 올라가면요, 이포 그 나루에 풍경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물길 따라서 어디 가냐면 서울로 가야죠. 이제 답사를 하고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겸재가 다 그려놨어요. 한강에서도 삼각산을 보면 이제 환히 보이는 게 너무 공기가 좋아서 보이는 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한강에서 삼각산을 바라보는데 그 그림들이 그때나 그릴 수 있지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건물도 많고 다 막혔고 우선 잿빛에서 뭐 조금만 가다 뭐 뿌에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압구정까지 갑니다. 이제. 압구정까지 그렸어요. 다 겸재가요. 그럼 이제 압구정 답사할 때는 뭐 압구정 아파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아파트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뭐 이제 이런 그 도시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물길은 뭐 거의 예전에 그런 산수화와 비교할 때는 거의 뭐 다 한강도 다 이제 그 장마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 수변 부지가 이제 다 돼 있죠. 그걸 상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림이 좀 다양해집니다. 더 말하자면 좀 상상적인 그런 화면이 드러나고요. 그렇습니다. 그 임영방 선생님이 이제 주체로 되셔서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추천해 주시고 애써서 이제 해 주셔서 그 산속에 그냥 작업실에 있는데 오후 3시쯤에 다이얼 전화가 와서 마침 거기 있으니까 받았죠. 그래서 다이얼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임영만 선생님이 내가 너 상 주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예, 선생님, 뭐,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전부 다 받아들이고, 최대한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간에 했었던 것들,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지요. 네, 그래. 뭐, 그, 준비하던, 북한산 그림도 마저 마무리해서 걸고, 그때 아마 인왕산과 그 밑에 도시를 뭐 세 폭씩 나눠서 6폭으로 좀 도시도 접근하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시도도 했고,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 또 벽계구곡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나와서 저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산은 어디서나 보이는데, 그 호연봉 같은 거는 이쪽, 그러니까 서울예고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국민대 쪽에서 올라갈 때도 보이고, 또 불광동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도 보이고, 돌의 질감이라는 것이 진짜, 그건 진짜 한번 좀 화감 한번 그려봐야 된다. 이제 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북한산을 답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꾸 다니면서 이걸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지도도 놓고 궁리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북한산 이것도 역시 전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요. 그 지도에서 한 맥을 대상을 해가면서 보니까 매봉이 많거든요. 봉우리. 근데 조금 작은 봉우리가 많습니다. 매봉에서 보는 걸로 이거 전체를 궁리를 하면 되겠구나. 응봉에서부터 도보로 쭉 보현봉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이는 전경을 앞에다 놓고 그 사이에 매봉을 넣고 저쪽으로 이제 그 인수대 만물상 이제 삼각산을 놓고 이렇게 보면 구조가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무슨 동대봉이니 줄기는 산성입니다. 북한 산성. 북한 산성이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삼각산에서부터. 그건 뭐 수선전도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현장에 들어가면서 답사를 하면서 어떻게 어떤 구역을 중심으로 그릴 거냐는 거는 응봉에서부터 쭉 지나오면서 그 맞은편에 보이는 나월봉이니 봉우리 여러 개 넘어가는데 그거 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스케치하고 사진으로 잡고 그다음에 멀리 그 삼각산을 집어넣고 이러면 이제 구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둥그스름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전도 개념으로 이제 그걸 한번 담아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커집니다. 그거를 서울이 그 어둑어둑한 작업실에서 그렸습니다. 상을 만들어서 그게 올라가서 이제 그 산을 그리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제작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제작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중성문 이런 것도 조그맣게 다 나오거든요. 중성문 그리기도 좋아요. 그 중성문이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폭포가 떨어지고 그런 구조들을 집어넣으면서 동장대니 남장대니 그런 그걸 포진해 놓으면은 그다음엔 그 그림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워낙 산이 재밌고 이렇게 그 다이나믹하고 그래가지고요. 금호미술관에서 그 전시 하기 전에도 몇 번이 아니죠. 한두 번 정도 기획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층에 그림을 놓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림 같이 건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그런 기획전이 잡혀 있으니 한번 갤러리에, 금호 갤러리에 한번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서 같이 하는 거면 또 불러서 또 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갈 때 됐는데도 이제 안 가고 이제 조금 미적미적 하다가 한번 들리세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가봐야겠다. 큰 야단 맞겠다. 그러고 가뵀더니 그 이제 여류 관장님께서 단독으로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우, 그 관장님 기다리세요. 올라가 보세요. 관장님이시라. 그래서 올라가 뵀더니 뭐 이렇게 차 내면서 한번 하시죠. 한번 그리시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걸 다 메꾸려는 말씀이에요. 야, 이것도 큰일 났구나. 이것도.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뭐 화가가, 소위 화가가 이제 그거 못하겠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야, 이건 또 죽어났구나. 이걸 더 나은데. 알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뭐 식사도 좋은 데서 대접받고, 야, 이거 좀 큰일 났네. 이제 큐레이터, 담당 큐레이터가 이제 정해져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날짜는 잡혀 있고, 빠각빠각 다가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궁리를 해봤죠. 그때 그 해남에 자주 내려갔더랬어요. 그래서 해남에 거기 절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 해남에 절 입구와 동백꽃 숲이니 뭐 절터 입구 들어가는데 이런 데를 한번 대작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학예사하고 이제 의논하고 그랬더니 이런 정도 궁리 갖고는 메꾸기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좀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진짜. 그래서 이제 좀 뭐 어떤 궁리가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에 이제 그 최정현 선생님하고 답사 오래된 서울 그 남경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그 개성을 북경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서울이 거기였고 남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의 서울이라고 그래서 그 서울 말하자면은 그 이제 경복궁터로 자주 내려와 오셨었답니다. 그 길이 아예 있더라고요. 자주 내려오니까 이제 나중에 거기 서울이 된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래서 그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너무 힘들게 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 주제에다 집어넣으면은 웬만큼 이 틀이 잡혀지겠다 하는 이제 그 계산이 좀 쓰더라고요. 임진니가 나와야죠. 그죠? 임진니 나루터. 나루터가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 그림이 굉장히 좋고 그릴 것도 많이 있고 그쪽에 무슨 화석정이니 이런 데는 진짜 절경이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임진니는 바로 분단의 그 아주 그 말하자면 대표적인 그 풍경이거든요. 거기가요. 다음은 올라와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서울 바로 이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길 이쪽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옛길인데 옛길은 이 폭이 넓지 않아요. 지금같이 대로가 없어. 뭐 왕복 2차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말마차 가면 되고 임진리에 내려가는 그 길이 이제 옛날 뭐 임진회 때 뭐 이렇게 뭐 이제 임금도 이제 글로 피신하고 이런 자리가 말이 가고 뭐 이렇게 사람 태운 거 뭐 이제 이런 게 가고 그러는 게 폭이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 길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자하문으로 들어가고 홍제동에서 이 오간수 홍지문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길과 옛길과 이제 주택과 뭐 세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뭐 다 이제 도시화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데 그래도 이제 세검정이 남아 있고 그 물길이 남아 있고 이제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그림으로 생각하기도 재밌어요. 이제 그러나 다만 이 겸재가 그린 이 세검정하고는 이제 형국은 다 다른데 근데 거기는 거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아주 이게 그 그림에 담기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런 데가 다 이게 그 개발지가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 좋았던 그 풍경들에 이제 말하자면은 뭐야 그 무허가 주택들이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올라오고 뭐 이런 아주 재미있는 형국이 있어요. 거기 또 절이 있고 뭐 그거 참 뭐라 그럴까 참 재미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옛 길은 막을 수가 없어. 그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큰 단위의 교회가 이제 먹으면서 들어서고 또 그 무허가 주택들은 다세대 주택, 고급 빌라로 막 바뀌고 고급 빌라로 바뀌는데 거기 괴석들은 남아 있고 탕춘대라고 그래요. 거기가요. 물살이 그 세검정에서 돌아가는 물살이 뭐 훔치고 그 바위는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 그 큰 건물들이 들어서기 위해서 그냥 축대가 막 생기고 축대 사이로 괴석이 가관이에요. 가관. 야, 그게 목류도원이에요. 유목류도원 그림이요. 그걸 이걸 어떻게 뭐부터 담아내야 되나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그 괴석과 그 아름다운 탕춘대의 그것들이 그 이제 무슨 뭐 다세대 주택 이름이 있죠. 무슨 뭐 제로니움이니 뭐 붙이잖아요. 요새 그거 몇 채가 그냥 들어서는데 담이 있고 그 담 사이로 뭐 괴석이 솟고 그것도 조그만 그 틈새로는 그 시민들 유원지 운동하는 데가 있고 물은 흐르는데 저기에 저 세검정은 있고 세검정 물로는 또 뭐 그 다 이제 도로가 생겨서 시멘트로 막히고 그리고 뭐 홍지문이 있고 안평대군이 꿈속에 봤다는 데가 그 실경이에요. 예, 그 논문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걸 썼거든요. 물론 최정윤 선생님도 쓰셨지만 또 어느 여류 저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두껍게 다 거기가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다. 이 목류도원이 뭐 꿈속에서 뱃사공이 배 타고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잠깐 그 물가에 뜬 그 도화꽃을 보고 따라 올라간 그 절경에서 뭐 놀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그 남경을 가는 옛길을 안평이 매일 매일은 뭐 안평대군의 집이 그 근처였어요. 실제로. 예. 거기서 내려서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한산을 보는 거예요. 그 산세를 보고 이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견이 중국풍으로 이렇게 옮겨 그렸다는 이 논문이 있어요. 예. 그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그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뭐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그려봐야죠. 그지? 그러면은 바로 그 목류도원의 이제 도시의 풍경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시의 풍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리와 다세대와
또는 이제 그 무허가들 개발되는 무허가들과 그 무허가들 속에 집중되어 있는 거대한 교회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치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홍제동으로 가는 그 길 쪽에 멀리 보이는 북한산 정상으로 다가가는 그 길. 그러니까 옛날 길들이 이렇게 산을 보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좌표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도처에 있습니다. 그 사직단도 그 뒤에 인왕산의 주봉 말고 인왕산도 그 주봉 조금 아래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거든요. 그 봉우리를 보면서 다가가서 거기 사직단이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지금 현재 도시화되기 전에 그 예전의 서울의 모습들에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다 드러나고 건물의 좌표가 거기 있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경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폭포의 무허가들이 막 타닥타닥 오르는 건 아주 재밌는 그런 도시화의 이제 예전과 같은 다른 그런 지금 보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금호갤러리에서 했었던 전시의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항명여대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물길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로 좀 내려가다 보면 옥천암이 예전에 옥천암 거기서 예전에 옥 같은 천이 흘러내렸답니다. 그 옥천암에 백불 있어요. 흰 바위에 채색이 이쁘게 해놓은 데 있어. 그런데 이제 옥천암 백불이 있고 거기 물이 흐르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다니던 분들이 이렇게 옥천암 백불을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데 이제는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주변에 그냥 큰 고가가 그 말하자면은 인왕산 그 산을 그냥 뚫고 지나가고 또 이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져 가지고 거기 아파트 대형 아파트가 이렇게 줄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 뭐 옥천하면 뭐 이렇게 이제 굽어보면서 다니게 된 그런 형국이 돼 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도시가 이렇게 거대해진 그리고 그 고가 밑으로 들어가서 지나다니는 건 이제 왜소한 그 이제 이런 그 도시의 이제 도시인이 됐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옥천암 백불이 거기 있어가지고, 야 이걸 도대체 옥천암 백불을 그 어떤 이제 각도와 어떤 스케일로 이걸 이제 담아내야 되나 이제 그런데 뭐 이제는 그 도시 고가도로 밑에서 그 왜소화된 옥천암 백불, 옥천암의 그 백불, 이쁜 백불을 그 열심히 그려야죠. 뭐 이렇게 조그맣게 열심히 그리고 큰 뭐 고가 위로 지나가는 그런 경치들을 이제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담아내야 되는 거죠. 인왕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왕산이라는 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보던 위 동네 위 운동장에 가면 그냥 환하게 보이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역사와 또 인물 뭐 이런 그 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인왕산만 하더라도 거기 그쪽에 뭐 통이동 무슨 옥인동 무슨 뭐 누하동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 전문 답사가들이 다니고 거기 뭐 그 프랭카드도 보면은 언제 여기를 답사한다 그리고 인물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뭐 윤동주 또 무슨 이상 또 뭐 박태원 뭐 이제 인물들 이제 그 현대 근대 바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의 생활 이중섭이 어디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그 집도 남아 있고 또 겸재 그림도 뭐 직접적으로 인왕으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옥동보강 그래가지고 옥인동, 옥류동, 옥동의 바위를 걷다. 무슨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뭐 같이 걷는데 거기 경제도 자신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금은 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뭐 도시화돼 가지고 이제 뭐 막 그 뭐 변하고 그 인왕산도 중턱에 그 차가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차로 지나가고 그래서 다 끊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 흔적은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부분은 검제가 그렸던 그런 거기에 좋은 이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이 집을 짓고 있고 사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좋아가지고 거기 세 가지 연못이 있던 그런 그림들 뭐 이제 이런 것들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 덮이고 뭐 그 저 큰 건물들이 쓰고 특히 이제 그 다세대 고급 다세대가 그런 데로 막 침투해 들어와서 막 다 쓰고 그런 것도 같이 그림으로 그리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친일파들이 거기서 이제 큰 집을 지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큰 저택, 불란서, 유럽식의 그러니까 윤 양반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아주 그 친일하는 인물들이 거기서 거대한 3층 유럽식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한 70년도에 불타서 없어지고 이제 이런 그 현장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답사하게 되면은 그 유럽의 그 유럽 흉내를 낸 그 큰 입구에 그 돌탑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 아스팔트에 묻혀가지고 반쯤 이렇게 있고 어느 집 다세대 주택의 문 속에 그 이렇게 대돌들이 있고 막 그게 거기가 현장입니다. 그 뭐 친일과 뭐 이런 것들의 현장인데 그런 것들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답사하죠. 해와 여대에서 내려보는 그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청전 이상범의 그 화실도 있고 무슨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러고 당연히 그 건물 뒤로는 인왕과 백악이 겹쳐지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조금 새롭게 금호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좀 그 역사를 담아내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 전개하게 되는데요. 도시는 진짜 지금 요새 그 도시의 그 건물의 색깔은 아주 세련됐습니다. 진짜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런 그 큰 뭐 아파트도 요즘에 지어지는 건 이쪽 거기가 어딘가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그 그리기 재밌습니다. 아주 너무 그리기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빛을 표현되는 그런 것들은 뭐 색깔은 뭐 아주 세련돼 있습니다. 자연이 오히려 청록으로 단조롭고 그러고 오히려 도시는 이제 아주 뭐 이게 재밌잖아요. 또 색깔 자동차 색깔들 그리기 아주 그 뭐 그릴만 합니다. 재밌어요. 며칠 전에 그 주재한 선배님하고 최정현 선생님하고 같이 화양 부곡이 되는데 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암 송시열이라는 분, 그 구곡을 답사를 했는데, 참 뭐 너무 풍광이 그 스케일도 크고 그 바위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씻긴 그
큰 스케일의 바위들, 또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진 별서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박혀 있는 그런 별서들, 자, 이제 그림으로 담아내고는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담아내기만 해서 끝나야 되는 그런 참 그래도 되나? 예, 여기서 끝날 수 있나? 벽계구옥에 뭐 화설하는 분이 그렇게 뭐 이제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연 풍광을 그려서 거기서 끝나도 되나? 몽유도원의 옛 그림 속에 또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고 박혀 있고, 주택들이 어떻게 거기서 가지를 치고 어떤 풍경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로만 만족하나? 그러면 되나? 하는 이제 그런 또 이렇게 하나의 전망에 대한 그런 그 불안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역시 화가는 그런 것들을 그려내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주저해서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담아내면서 또다시 어느 이게 복합적인 그런 그 구조를 만날거나 혹은 상상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척점 같은 거를 희망을 해본다는 거는 또 나쁘지도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여전히 바르고 그리고 또 색감도 칠해가면서, 사실은 금호 갤러리 같은 데서는 그런 친일파들의 건물 이런 것들의 대척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또 그것은 현실에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무슨 뭐 이런 그 큰 별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그 이상한 유럽식의 그 장식들이 그 뭐 아스팔트 반쯤 묻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 뭐 어디 있었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새로운 또 지평은 어디일까라는 걸 기대해 봅니다. 다만 열심히 또 그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상되고 만나는 지점도 있지, 그런 걸 다 뭐 그리지 않고 뭐 의심만 하고 뭐 이렇게 뭐 째려만 보고 있어 가지고는 또 사실은 그나마 전망도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한번 열심히 발라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뭐 다른 길이 있겠어요. 예, 그러고 그런 기회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의욕이나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